미국이 다시 고용 열기를 보이고 있어 연준이 올해 남은 두 번의 회의에서 0.25%포인트씩 두 번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 동부와 동남부 항만 부두 노조 파업이 전격 중단돼 물류 대란을 극적으로 피했습니다. 허리케인 헬렌의 막대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최소한 340억 달러를 들여야 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미국의 은퇴한 시니어들은 주택 유지관리비 부담 등 경제적 이유로 임대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트코가 골드바 판매에 매출 호조를 보이자 1온스짜리 플래티넘바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9월 실업률이 4.1%로 내려가고 일자리를 25만 4천 개나 늘리는 고용 열기를 다시 보여 올해 미국 경제가 불경기 없는 물가 잡기인 연착륙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는 11월 7일과 12월 18일 등 올해 남은 두 번의 회의에서 0.25%포인트씩 두 번 기준금리를 더 내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고용이 냉각 우려를 불식하고 열기를 다시 내고 있어 미국 경제 연착륙이 더욱 뚜렷해지고 기준금리 인하는 0.25%씩 스몰컷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9월 실업률은 4.1%로 전달보다 0.1포인트 내려갔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특히 9월 한 달 동안 일자리는 25만 4천 개나 늘어난 것으로 연방노동부는 집계했습니다. 9월의 일자리 증가폭은 8월에 수정된 15만 9천 개 증가나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 15만 개보다 무려 10만 개나 더 많은 것이어서 깜짝 고용 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3분기의 미국 실업률은 7월 4.3%, 8월 4.2%, 9월 4.1%로 매달 0.1포인트씩 내려갔습니다. 더 중시되는 일자리 증가는 7월 14만 4천 개, 8월 15만 9천 개, 9월 25만 4천 개로 처음에는 선방하다가 9월에는 예상을 웃도는 열기를 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 시급은 9월에 전달보다는 0.4% 오르면서 전년보다는 다시 4% 상승으로 올라갔습니다. 9월의 업종별 고용 상황을 보면 생산 분야에서는 건축업에서 2만 5천 명을 늘린 반면에 제조업은 7천 명을 줄여 12가 엇갈렸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 레저 호텔 식당 업종에서는 가장 많은 7만 8천 명을 늘렸습니다. 헬스케어에서 4만 5천 명, 소셜 지원에서 2만 6,500명을 증원했습니다. 프로페셔널 비즈니스에서 1만 7천 명, 소매업종에서 1만 6천 명, 재정활동에서 5천 명, 정보업종에서 4천 명, 도매업종에서 2천 명을 늘리는 등 대다수 업종에서 증원했습니다. 반면 수송조장업에서만 8,600명을 줄여 대조를 보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방 2,000명, 주정부 13,000명, 로컬 정부 16,000명을 합해 모두 3만 1,000명을 늘렸습니다. 9월에 양호한 고용 성적으로 고용 냉각의 우려를 불식시켰을 뿐만 아니라 올해는 미국 경제가 불경기 없는 물가 잡기를 의미하는 소프트 랜딩,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보다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물가를 불안하게 할 정도의 고용 과열은 아니기 때문에 연준은 올해 남은 두 번의 회의에서 한 번에 0.25포인트씩 스몰컷으로 두 번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샘리그룹의 투자자들은 11월 7일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96.2%나 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18일에도 0.25포인트 내릴 가능성이 80.1%나 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는 11월에는 4.50 내지 4.75%로 더 내려가고 12월에는 4.25 내지 4.50%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 동부와 동남부 항만 14곳에서 벌어졌던 부두 노조 파업이 전격 중단돼 연말 대목의 물류 대란을 극적으로 피했습니다. 부두 노조 측은 사측이 6년간 60%의 임금 인상을 제시해와 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으며 곧 새로운 임금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류 대란과 공급 부족,
가격 인상 등 상당한 파장이 우려됐던 미 동부 항만에서의 부두노조 파업이 전격 중단돼 경제적 위기를 넘겼습니다. 부두노조인 ILA, 즉 국제선원협회는 회사 측인 USMX, 미국 회사 동맹이 새로운 임금 인상안을 제시해와 일단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사 측은 새로운 6년간의 계약 기간 중 임금을 60% 인상한다는 새 제안을 노조 측에 제시한 것으로 뉴욕타임즈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노조 측 최초 요구보다는 약간 적은 것이지만 사측의 당초 제안보다는 높아진 것입니다. 6년간의 새 계약 기간 중 임금이 60% 인상되면 동부와 동남부 항만 부두 노조원 4만 5천 명은 시간당 임금이 현재의 39달러에서 63달러로 대폭 오르게 돼 서부 지역 항만 부두 노조와 비슷해집니다. 부두 노조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 동부와 동남부 지역 항만 14곳을 비롯해 36곳 전체에서 선적과 하역 작업을 재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노조 집행부는 9월 30일 만료된 기존의 계약을 내년 1월 15일까지 연장하고 사측과 새로운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집행부는 새로운 임금 협상에 잠정 협의했다고 밝혀 임금 60% 인상을 담은 새로운 6년간의 계약을 체결하고 노조원들의 추인을 받은 후에 최종 매듭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동맹 파업에 돌입했던 동부와 동남부 항만 14곳의 부두 노조 파업은 사흘 만에 막을 내렸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 기간 파업 없이 정상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47년 만에 벌어졌던 동부 항만 14곳의 부두 노조 파업은 미국 수출입 물동량의 근 절반이나 다뤄왔기 때문에 선적과 하역이 올스탑되어 상당한 파장이 우려되어 왔습니다. 시기에 민감한 식품 100여 종과 과일, 채소, 해산물부터 물류 대란에 빠지면서 수급에 큰 차질을 빚기 시작해 수일 내 그로소리나 소매점들에서 부족 사태, 품귀 현상까지 초래될 것으로 경고되어 왔습니다. 동부와 동남부 항만 14곳에서 파업이 벌어져 올스탑되면 일주일에 적어도 39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하고 간접 여파까지 포함하면 미국 경제에 하루 50억 달러의 손실을 입힐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WKTV 뉴스 윤선입니다. 허리케인 헬렌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테네시 등 6개 주를 복구하는데 최소한 340억 달러를 들여야 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6개 주에서 200명 이상 숨지고 수백 명이 아직 실종된 상태인데다가 전체 피해 규모는 1,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동남부를 핥히고 간 허리케인 헬렌이 남긴 대재앙에서 탈출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쏟아부어야 할 시기로 보입니다. 허리케인 헬렌이 휩쓸고 간 자연재해 지역의 복구에만 최소 340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무디스 분석이 추산했습니다. 무디스 분석은 파괴된 재산 피해를 복구하는데 150억 달러 내지 260억 달러가 들어가고 경제활동의 마비에 따른 피해로 50억 내지 80억 달러를 추가해 340억 달러는 소요될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무디스는 이는 최소한의 복구 비용으로 피해 평가가 끝나면 그보다 훨씬 늘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플로리다에 상륙한 후 조지아, 노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테네시 등 6개 주의 전체 피해 규모는 복구 비용보다 훨씬 높은 1,450억 달러에서 1,6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재산 피해를 복구하는데 민간 보험사가 커버해 주어야 하는데 피해 지역에서 홍수 보험 가입률이 극히 낮아 대부분은 연방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 피해의 90%는 홍수 범람에 의한 것이지만 미국민 자택 소유자들 가운데 이를 커버받을 수 있는 홍수보험 가입률은 6%에 불과하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높은 보험료 때문에 일반 집보험만 들고 있을 뿐 홍수보험은 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차원에서 복구 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페마에 추가 예산을 시급히 확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페마는 10월 1일에 발효된 석 달짜리 임시 예산에 따라 200억 달러를 긴급 수혈받았으나 6개 주에서 7개 주나 되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복구 작업을 벌이는데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의회가 선거 때문에 현재 휴회 중이고 11월 12일에나 워싱턴에 돌아오기 때문에 추가 복구 예산을 승인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등 막대한 재난을 당한 경합지들을 방문해 연방 차원의 전폭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피해 지역 연방 상하원 의원들은 동료 의원들에게 긴급 자금 지원이 필요해지면 휴회 중이라도 워싱턴에 돌아와 추가 예산 지원안을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 소유자 비율의 상당한 비중을 노년층이 차지하고 있지만 렌트에 살고 있던 40대와 50대들이 은퇴하면서 주택 소유보다는 다시 임대를 선택하고 있다고 하버드대학교 주택연구센터가 밝혔습니다. 이는 주택 소유 시 모기지 상환금 이외에 연평균 약 9,000달러에 달하는 유지관리비 부담 등 경제적 이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퇴할 땐 내 집이 있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옛 생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40대와 50대에 집을 사지 않았던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막대한 주택 가격과 주택 수리 비용 등의 부담을 느껴 임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2023 미국 노년층 주거보고서에 따르면 5가구 중 1가구 이상, 즉 700만 가구의 노인 가구가 자가주택을 소유하는 대신 임대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임대를 선택할 시 집 유지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주택 유지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주택 가치의 1%에서 4% 사이를 예산으로 책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치가 45만 달러라면 주택 유지 관리 비용으로 4,500달러에서 18,000달러를 예산으로 책정해야 이후 수리가 필요할 경우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 개량 작업 전문 업체 NG의 통계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는 2023년에 주택 개선에 평균 9,542달러를 지출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임대는 집을 사고 팔 때 복잡한 것에 비해 이사할 때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임대하면 편의시설이 더 많고 유지관리가 덜 필요하고 접근성이 더 좋다고 공동주택연구센터 책임자 제니퍼 몰린스키가 전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젊은 임차인과 달리 은퇴한 성인 임차인은 고정소득이 없어 임대료 인상에 특히 취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2024년 국가주택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임차 가구의 절반인 2,240만 가구가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거나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와 공공서비스비에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코스트코가 골드바 판매 매출 호조를 보이자 1온스짜리 플래티넘바, 즉 백금바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 플래티넘바는 99.5% 순도로 온수당 1,089달러 99센트에 온라인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고형 소매업체 코스트코가 금, 은의 호조에 힘입어 1온스 플래티넘바를 출시했습니다. 이 플래티넘바는 99.95% 순도의 백금으로 귀금속 산업국제무역협회인 런던 금시장협회로부터 굿 딜리버리 인증을 받은 스위스 정제업체에서 제조되었습니다. 현재 1,089달러 99센트에 판매되고 있으며 65달러 이상의 코스트코 연간 유료 멤버십에 가입한 소비자만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회원당 구매 수량은 최대 5개로 제한되며 하나의 회원건당 한 번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금 상품과 마찬가지로 백금으로 제작된 상품 역시 환불이 되지 않으며 루이지애나, 네바다, 푸에르토리코 등 일부 지역에서는 배송이 불가능합니다. 코스트코는 2023년 골드바를 판매했는데 1분기에 1억 달러 이상의 판매 실적을 올리며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이후 은을 추가하며 귀금속 사업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웰스파고는 코스트코가 귀금속 판매로 최대 2억 달러의 판매 실적을 올렸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다만 금에 이어 코스트코의 차기 효자 상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CNBC는 전했습니다. 올해 들어 금값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늘며 올랐으나 백금 가격은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금의 가치는 작년에 40% 이상 상승했지만 플래티넘의 가격은 작년에 약 14%만 상승했고 이는 여름 최고치에서 하락한 수준입니다. 10월 2일 플래티넘은 온스당 약 1,024달러로 평가되었는데 5월에 약 1,100달러에 최고치에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트코의 움직임은 매출을 늘리는 것보다 마케팅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의 창립자는 다음에 볼 때는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사야 한다는 태도를 만들려고 노력한다며 예기치 못한 한정판 품목을 매장에 뿌리는 보물찾기의 측면이라고 전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